여왕은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꿈꾸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백설공주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은 곧 죽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고 1년 후 새로운 여왕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에 대한 그녀의 반선에 감탄하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자는 행복으로 빛났다. 백설공주는 자랐고 매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울에 말하면서 여왕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인에게 공주를 뚫을 수 없는 덤불로 이끌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여왕을 위해서도 달콤한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어두운 숲으로 데려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주는 모든 종류의 숲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헤매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은 7인용으로 침실에는 7개의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는 여기에 7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녀는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7 난장이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크게 놀랐다. 잠자는 백설공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드워프들은 그녀를 잠들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다. 백설공주가 일어나서 7 난장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애정이 있었고 소녀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백설공주를 좋아했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 씻기 및 청소와 같은 집을 돌보는 데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채취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그녀가 사악한 괴물을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왕은 평소와 같이 비밀실로 가서 마법의 거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거울은 갑자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집에 있는 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실로 가서 독이 있는 사과를 요리했습니다. 겉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누군가 한 조각만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여왕은 늙은 상인이 되어 난장이의 집에 왔습니다. 달콤한 노파를 보며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소녀를 잘 익은 사과로 대하고 이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젊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녀를 믿었고 사과를 물자마자 죽어 숨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여왕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워프들은 퇴근하고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흐느끼고 애통해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잘생긴 왕자가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이 그에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왕자가 난장이의 집을 발견했을 때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설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드워프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하인에게 공주를 어깨에 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안고 있을 때 하인들이 덤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뇌진탕으로 백설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한 조각이 떨어져 깨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고 그 소녀도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괴물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길고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노로 여왕은 마법의 거울을 깨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많이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